AA 컨벤션을 참석했을 때가 아마 1990년인지 1991년인지 그 포천 오비베스타운에서 두 번째 국제 컨벤션이 열렸는데 광주에서 아마 처음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담사를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는 지역 AA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공개 모임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참석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제 컨벤션을 가서 진솔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시는 것을 보고 밤에는 마라톤 회의를 하시면서 마라톤 AA를 하시면서 그런 걸 보고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저도 물론 집단치료했고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곳은 프로그램이 가족치료도 있고 집단치료도 있고 개인상담도 있고 다 있는 곳이었지만 거기에서 고백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고백인 것을 느꼈습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신재정 원장님께서 이런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와 25년이 흐르니까 치료자들을 위한 상담자들을 위한 AA가 뭐이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대단히 좀 또 놀랐습니다.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한풀이하는 손님들 우리는 그들의 부모가 되어야만 했다. 글쎄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는 AA 슬로건 중에 8가지 중에 첫 번째 하늘 버리고 신께 맡기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왜 하늘 버리고 신께 맡기자가 첫 구절인지 저는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여기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직은 다는 모르겠지만 한 상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되어왔는가 좀 쉽게 그냥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어렸을 때 경험 이런 부모님, 친구,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이런 영향들 어떤 장애물들 이 위에 이 모두가 시줄이 되고 그 위를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날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란 융단이 짜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1990년 8월 13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 집단 치료를 하면 32명까지 그래서 하는데 무슨 개입을 그렇게 깊이 합니까? 그야말로 리얼.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심지어는 가장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성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새 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직면기법을 진짜 많이 사용했거든요. 외국 수사님들 신부님들이 막 하시면 저는 그게 원칙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그분들의 토론 문화, 그분들의 표현 문화가 그랬던 것인데 열심히 이야기를 해야 그게 유능한 상담사인 줄 저는 너무 잘못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는 너는 나중에 너나 잘하세요 말 나왔잖아요. 그러는 너는 도대체 뭐냐. 정말 깊은 늪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늪 정도가 아니라 소용돌이에 휘말린 느낌이었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죠.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또 양정남 교수님은 선생님은 다 알아. 그 말이 더 무서워요. 뭘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왔지만 정말 그 중독에 대한 자료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제가 봐도 어쩜 이렇게 저희 때는 딱 한 장, 저희 아일랜드에서 온 그것이 번역돼서 딱 한 장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한 장만 아무리 드립해도 알 수 있나요? 그 한 장과 현장은 너무 다른데 그래도 했죠. 제가 하는 모습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제가 재현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치료자병, 이렇게 공동 의존증, 구원자병, 치료자병 뭐 말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병이 아주 단단히 걸린 것 같았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분들의 한을 제가 들어드려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한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1990년에 알코올센터 처음 시작하고 1992년에 드디어 암에 걸렸습니다. 안 걸릴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만 지금 2년 동안 힘든 게 아니었고 그 전에 제 삶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죠. 사실은 뭔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특히 왜 엄마 아빠는 목사님 사모님이면서 그렇게 싸우는지, 왜 엄마는 집을 나간다고 가출한다고 그 편지를 써놨는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봐버리는 거죠. 알코올 중독 가족의 다이나 역동과 저희 집안의 역동과 너무 비슷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목사님 집안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런 어떤 것이 저한테는 좀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죄책감도 있고 그 수치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맞고 이렇게 하는데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의존적인 것이 사람은 아니었지만 좀 도와줬으면, 먹여 살려줬으면 한마디로.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먹여 살려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 그 참 죽음의 명분은 생겼다. 두 분을 화해시키기 위한 그런 명분은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아버지랑 화해를 7년 정도 많이 했네요. 왜 했냐면 두 번째 이제 전이가 됐는데, 전이가 되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뭐가 남았는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문제가, 손님들한테는 서로 화해하십시오, 또 가족 치료를 통해서 다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좀 양심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도 시골에 계실 때였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시고, 시골 새벽 기도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4시 반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일찍 일하러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들은 늘 태워다 주셔요, 광주까지. 이렇게. 그런데 저는 혼자는 아버지랑 어색해서 못하고 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태워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데려다 주마 그러시길래 그냥 예 그랬죠. 예 하고 오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버지랑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코올센터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를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 운전하시가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저희를 키우고 계신지,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지. 실은 그 중독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신 분들도 아니시고 모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살고 싶지만 손님들도 다 그런 상황이 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참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아니다. 내가 아빠로서 0점이었다. 빵점이었다 그러시다. 아니 제로였다. 0점이나 제로였다나 당신의 그 강력한 그 이렇게 시인하신 거죠. 세 번째 때는 제가 결국은 2001년도에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유지를 못할 것 같아서 병원을 그만두고 결국은 세 번째 아팠는데 이제 명상센터에 가서 한 4개월 정도 명상을 하는데 처음에 닥치는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 또 갑자기 이렇게 내 의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치료의 근본도 사랑이고 우리가 사는 것도 사랑이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노래를 부르고 점철되어 사는데 나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였는가? 부모, 형제, 동료, 손님들이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 사랑했는가? 사랑하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사랑했는가? 나도 마찬가지고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채워지지 않는, 누구든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서투른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직면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한 5년 정도, 그리고 지금도 물론 직면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관심, 기다림, 좀 관용,
좀 신뢰 믿고 기다려주는 거. 아이 키울 때도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믿어줘라 믿어줘라.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나는 뭐 어떻게 했을까.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중독에 걸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자신만 독선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았다. 남은 삶은 가족들에게 보상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분들이 물론 힘든 일이 또 오고 하지만은 관계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회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그 전의를 이야기하신 거죠. 변화하라고 아주 이렇게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선적으로 보였다. 나한테 뭔 짓을 한다냐, 왜 저런다냐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환우들이나 치료자도 또 아버지도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느껴진다. 내가 너무 완벽한 어떤 상을 가져온 거 아닌가, 상을 가지고 살아온 거 아닌가. 두 가지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 손님들이 정말 이렇게 제가 손님들이 한풀이 대상이 아니고 제가 부모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저를 키워주셨구나. 많이 봐주셨구나. 그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립니다. 진짜 손님들이 저를 많이 봐주셨죠. 제가 2008년도에 법정 스님이 아마 죽음을 준비하셨는지 아름다운 마무리 책에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삶에 감사하게 여기는 거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 것이다. 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과정을,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제가 마지막 그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겠고, 제가 정말 못 부른 노래지만 잠깐 불러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는 그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의 그 전문을 선생님들이 좀 많이 보시면서 전문을 통해서 또 굉장한 은혜와 위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중독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이유와 어떨 때 가장 큰 의미와 힘을 얻으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유언을 잘못 썼던 것 때문이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일하면서 정말 소울메이트셔요. 부모, 형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손님들하고는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고 끝까지 걸어가는 한 하고 싶습니다. 강의 내용이 사실 박은경 선생님의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자기 고백과 성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를 내가 중독 치료자로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과 중독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았을 때 다른 분이 훨씬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손님들만 이렇게 알면 되지, 손님들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하고 12단계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열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단 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AA하고. 예, 저희 어제 저녁에도 AA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은
AA에서 얻어지는 것에 저 정말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제 자신을 알게 되면 손님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 환자분들, 아까 손님들이라고 표현하신 중독에 있는 분들이 미워지고 무섭고 두려워질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거울 보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은 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의 내면, 제 자신의 살아온 것 잘 보면 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미워질 리가 없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문제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하니까, 그리고 우리보다도 그 상담자나 치료자로서 역할하는 우리보다도 더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더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박은경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정말 많은 힐링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은경 상담 선생님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 감사합니다.